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 재난안전 의료 분야 품질 검증 안내가 있겠습니다. 품질 검증 담당하시는 YG스톤의 정세린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G스톤의 정세린입니다. 네, 1차 초거대 AI 데이터 통합 품질 관리 교육 제4강 미디어 콘텐츠 재난 안전 의료 분야 품질 검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구축되는 데이터 중에서 미디어 콘텐츠, 재난 안전, 그리고 의료 분야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 방안을 안내드리는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품질 검증 프로세스와 운영 방식은 1강에서 교육 드린 TTA와 동일하지만 해당 분야의 데이터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있는 자문위원과 검증위원으로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검증 시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여 이번 시간에는 그 차이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검증 계획 그리고 검증하는 방법들 중에 유의사항에 대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검증기관 구성에 대한 안내입니다.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사업의 데이터 중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콘텐츠, 재난안전, 의료 분야에 대한 11종 데이터는 TTA가 아닌 가천대학교 컨소시엄에서 검증을 수행합니다. 검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헬스 분야 미디어 콘텐츠 재난 분야의 전 종이 가천대 컨소시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4번, 5번, 6번, 7번, 10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 11종의 데이터가 오늘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검증 체계와 검증 프로세스에 따라 검증이 되게 됩니다. 이외의 모든 분야는 TTA가 품질 검증을 담당하게 되오니 이 부분에서 착오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검증 관련 협조를 요청하실 때 TTA가 아닌 가천대 컨소시엄과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품질 검증 프로세스 및 제출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프로세스는 TTA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재난안전 의료 분야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품질지표 기준서 1.0 확정 전에 자문위원회의 품질지표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가 추가됩니다. 품질지표 기준서는 실제 품질 검증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로 이 절차는 검증 기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도메인의 이해가 필요한 데이터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 그리고 LLM, LMM, 합성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 품질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수행기관이 작성한 품질 지표 기준서 초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과 수행기관에 전달하여 검증기관과 수행기관이 함께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품질지표 기준서 1.0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1강의 강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검증 일정 안내입니다. 검증 일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품질지표 기준서 초안 제출 마감일은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과조위가 거의 다 끝나고 구축기관들이 착수 보고를 완료해서 지금 구축의 스타트를 시작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빠른 감이 있지만 7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과조위에서 협의된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품질지표 기준서 초안을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품질지표 기준서 1.0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데이터 제출일은 8월 28일 목요일까지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14일 2주에 걸쳐서 사전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14일 동안 접수를 받고요. 21일 동안 사전 데이터를 검증을 완료하여 결과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데이터 제출일도 10월 16일 목요일로 앞서 안내드린 일정보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12월 31일까지 최종 데이터 검증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검증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성 통계 지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다양성 통계 지표를 작성하실 때 합성 데이터의 경우는 다양성 통계 항목 지표를 작성하실 때 유의가 필요합니다. 합성 데이터의 경우 생성 방식에 따라 일부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엑스레이나 MRI 영상 같은 이미지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피부질환 합성 이미지 역시 얼굴만으로는 나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합성 엔진의 생성 조건에 성별, 연령을 넣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합성 데이터에는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합성 데이터는 성별, 연령 등의 메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 통계를 측정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합성 데이터의 정제 후에 원천 데이터를 다양성 통계 항목을 작성하실 때에는 메타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생성 시에 해당 기준을 넣고 생성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셔서 품질지표 기준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만 다양성 통계는 원시 데이터나 시드 데이터를 통해서 기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로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신 내용이 만족할 수 없다면 원시 데이터나 시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 검증기관에서 사업계획서와 작성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완한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데이터 자체로는 확인이 불가하더라도 원시 데이터나 시드 데이터 기준으로 다양성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의미정확성 검증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과제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의미정확성 검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이 검증위원으로 구성되어 수행하게 됩니다. 검증은 수행기관이 제출하신 라벨링 가이드를 기준으로 작성된 의미정확성 기준서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라벨링 가이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검수위원회 의견이라던가 검수 의견의 전문 지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전문가가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 다를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의된 합의 방식에 따라서 오류 데이터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합의된 방식은 다수결이라던가 만장일치, 최종 검수자가 결정하는 방식 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미정확성 기준서의 기준이 되는 문서가요, 라벨링 가이드입니다. 라벨링 가이드의 품질은 의미 정확성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에 이 동일한 데이터 검증을 수행할 때에 라벨링 가이드에 얼마나 자세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었는지에 따라서 검증의 결과, 의미정확성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가이드 작성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도 작성을 해주셔야지 검증위원들이 이것을 검수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라벨이라던가 참조 이미지 또는 오류 사례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예시들을 참고해 주시면은 의미 정확성 검증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하신 라벨링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임무를 결정할 때에 단순한 제시하신 구축 데이터만으로 활용되지 않고 만으로 결과가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셔야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결정과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유념해서 작성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LM 품질 지표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멀티모달 데이터의 경우 모달리티가 2개 이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모달 간의 정합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과 진단 텍스트라던가 CCTV 영상과 사고 라벨 텍스트라던가 영상 클립과 데이터 그리고 어떤 영상 진단 영상과 그리고 어떤 센서 데이터에서 오는 신호 데이터와 같이 이렇게 2개 이상의 모달리티로 구성된 데이터의 경우 비식별화 과정에서도 연결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본 과제 리스트를 보니까 2개 정도의 과제에서 비식별화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식별화를 진행할 때에 각각의 모달리티 간의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식별 아이디는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구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정보나 공간 정보가 있을 경우에 시간 정보가 제거되는 경우 또 공간 정보가 제거되는 경우 그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순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특정한 값으로 정렬의 구조를 보존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검증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축하실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비식별화로 인해서 모달리티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또 초기 정제 단계부터 라벨링, 검증, 분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시에 특별히 주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데이터 제출 방법 그리고 협업 플랫폼 관련해서는 TTA 1강을 참고하여서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콘텐츠, 재난안전 의료 분야, 품질 검증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분야는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 자문 절차, 다양성 통계 항목 작성, 의미 정확성 기준서, 라벨링 가이드 작성, 멀티모달의 정합성 유지 등 검증 전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의 문의는 가천대 컨소시엄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금주 내에 각 수행기관에 연락을 드려서 향후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정세린 팀장님 감사드립니다.